전남교육청이 생활기록부를 엉터리로 관리한 학교에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당 학교는 학생이 일주일 이상 결석해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의 여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수시는 미래 산업에 집중해 인구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10년 만에 다시 시장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언론인들과 함께 순천에 산적한 현안과 해법을 짚어봤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해남에서는 주택 화재로 한 명이 숨졌고 여수에서는 승용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뉴스입니다. 생활기록부를 엉터리로 관리한 전남의 일부 고등학교가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최근 일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A고교와 B고교에서 결성 학생이 체험활동에 참여한 것처럼 생활기록부가 작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학교에서 학생 7명이 일주일 이상 미인정 결석을 했는데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C고교 등 두 곳은 사전 배점 기준과 다르게 일부 수행평가를 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교육청은 생활기록부를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은 학교와 교사들에 대해 주의 조치했습니다. 전남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이달 4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 존속이 전남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뒤 2년 이내에 미취업한 청년입니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됩니다. 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요. 특히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보원이 내놓은 신규 소멸 위험 지역에 이 여수시도 포함이 됐습니다. 민선 8기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와 관련해 미래산업 육성과 청년 특화 사업으로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송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새롭게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여수시.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보원은 여수 지역 가입 여성 인구가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다시 말해 청년 인구 감소 추세가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20-30년 뒤 여수 지역 인구는 현재의 절반으로 급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역에 대한 청년들의 시각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일자리 그 자체를 이제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이제 청년층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나 유치 같은 것들 이외에도 청년들한테 매력적인 공간으로 지역 사회가 거듭나기 위해서 민선 8기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산단에 치우친 일자리 의존도를 줄여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대학과 연계해 박람회장을 활용한 마이스 산업과 해양 바이오 첨단 소재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를 다양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새로운 신성장 산업을 발굴해내야 됩니다. 과연 그 시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어떤 자연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환경이라든지 산업 환경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 산업을 찾아내야 된다. 또 e스포츠 센터 건립과 경기장 신설 등을 추진해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고 청년 맞춤형 문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스포츠 스타디움 같은 걸 만들어서 또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일자리가 생기고 민선 8기 여수시는 이전과 동일하게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시정구호로 정했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이 추진하는 여수형 청년 인구 유입책이 앞으로 4년 동안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송하영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새 시정 목표로 대한민국 생태수도 인류 순천을 내걸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시장으로 복귀한 만큼 순천시가 직면해 있는 현안에 대해 언론인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만들었는데요. 민선 8기 순천시정의 방향과 과제를 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정책 변화가 필요한 사안 1순위로 꼽은 문제, 바로 공동주택 허가 강화였습니다. 무분별한 공동주택 허가로 자연 경관이 훼손되고 있다며 적정성 기준을 높이고 허가를 강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현재까지 허가된 공동주택을 살펴보면 법적 절차상 문제만 없으면 모두 허가를 내준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선 8기 순천시는 신규 공동주택 주변의 교통 영향 평가를 비롯해서 허가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번으로 앞으로 이 집합 건물에 대한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아주 이런 정치적인 해석들이 나오지 않도록 신중하게 살피고 해서 시장으로서의 판단을 하고 처리를 하겠다. 노 시장의 5대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신대지구 복합 문화 쇼핑몰 유치. 최근 광주와 여수에서도 복합 문화 쇼핑몰 유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경쟁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 시장은 신대지구의 경우 여수와 순천, 광양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함을 강조하며 호남과 경남을 아우르는 복합 문화 쇼핑몰을 반드시 유치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재정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협조할 것은 하겠다 이게. 그리고 도나 또 중앙정부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나서서 이런 문제들을 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그냥 우리 얘기를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 새로운 쓰레기 처리장 부지 선정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쓰레기 처리장이 기피 시설인 만큼 인근 도시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쓰레기 처리 사업의 광역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단이든 기존의 왕지동 매립장이든 사업비의 절반을 국비로 확보해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제가 산단으로 가겠다고 해서 너무 빨리 서두르면 부작용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광역화를 할 바에야 제가 좀 논의를 우선 먼저 좀 해볼 참이에요. 근데 우리가 1부지는 산단이고 두 번째는 지금 있는 매립장에다 시설할 수도 있습니다. 민선 4, 5기 경험을 바탕으로 탄탄하고 속도감 있게 시정을 운영하겠다 밝힌 민선 8기 노관규호. 지역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순천 삼산 망북지구에 추진되고 있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고발 계획을 시사했습니다. 노 시장은 삼산 망북지구 사업 관련 사건은 대법원과 1심 소송을 계류 중이며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입주 대기자들이 있어 행정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할 계획이지만 아파트 인허가도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평가위원들에 대해서도 외부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9대 순천시의회가 의장단과 원구성을 마무리한 결과 모두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순천시의회는 9대 전반기 의장에 민주당 정병회 의원을, 부의장에 나한수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장에는 민주당 정홍준 의원, 행정자치위원장에 민주당 이영란 의원, 문화경제위원장에는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 도시건설위원장에 민주당의 최병배 의원이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역임하게 됐습니다. 무안군의회가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4일 열린 개원식은 김상군수를 비롯해 기관사회단체장과 군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의원 선서와 축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무안군의회는 지난 1일 임시회를 열어 의장의 김경현 의원, 부의장의 임동현 의원, 의회 운영위원장의 김봉성 의원, 행정문화복지위원장의 이윤택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의 임현수 의원으로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제9대 구흥군의회 첫 임시회에서 전반기 의장단이 구성됐습니다. 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학 의원이, 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열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또 의회 운영위원장에는 전명숙 의원, 행정자치위원장에는 박규대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는
조영길 의원이 각각 선출되면서 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신안 도초에서 열린 수국축제 현장에 3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안군은 섬 수국축제 현장까지 뱃길이 유일하지만 수국공원과 팽나무가 늘어선 환상의 정원, 자산오보 촬영지를 보기 위해 관광객이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은 수국꽃이 지는 9월에는 가을 목수국과 팜파스 그라스가 만개해 관광객의 발길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수 거문도 해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상청은 3일 오전 7시 50분쯤 거문도 남쪽 81km 해역에서 진도 1 수준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은 대부분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수준의 세기로 다행히 주민 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주택에서 남불로 40대 남성 1명이 숨졌는데요. 일가족이 탄 승용차가 낭떠러지로 추락하거나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를 밀고 가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주말 사이에 발생한 사건 사고를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의 옆부분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로 위를 질주합니다. 지난 1일 낮 4시 40분쯤 목포 하당 신도심을 관통하는 백년대로 일대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화물차는 20m 정도 승용차를 밀고 가면서 옆 차선을 주행하던 차량 2대를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당시 화물차 기사는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미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기사의 진술과 CCTV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택 한 채가 새빨간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4일 새벽 4시 20분쯤 해남군 송지면에 있는 한 주택에서 불이 난 겁니다. 화재 진압이 끝나고 주택 부엌에선 46살의 집주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경위와 함께 집주인이 숨진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돌산읍에선 차량 추락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이일 아침 9시 반쯤 편도 1차선을 달리던 차량이 약 20m 높이의 낭떠러지로 떨어진 겁니다. 이 사고로 50대 부부가 크게 다쳤고 함께 차에 타고 있던 30대 아들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7시쯤 해남에선 등산객이 산행에 나섰다가 비탈길에서 6m 정도 추락해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6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남은 지난 2일 248명에서 3일에는 148명으로 100명이 감소하는 등 대부분 시군에서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 1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484명으로 집계됐고 위중증 환자는 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완도군이 명사심리 해변에서 여름 모래와 휴식을 주제로 해양치유 체험 행사를 갖습니다. 완도군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전용 막대를 이용해 해변을 걷는 노르딕 워킹과 필라테스와 차 명상 등 해양치유와 관련된 각종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장흥군이 본격적인 장마를 대비해 산사태 취약 지역을 모두 점검했습니다. 장흥군은 산사태 취약 지역 112곳을 조사하고 주변 지역 주민에게 대피 장소 등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와 함께 장흥군은 7억여 원을 들여 토사 붕괴를 막는 사방사업 4곳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남에서 처음으로 부녀 나눔 리더가 탄생했습니다. 공동모금회는 오세헌 씨와 딸 오도경 양이 100만 원씩 기부해 인증패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눔 리더는 1년 안에 100만 원 이상 기부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전남에는 44명이 나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문화교역도시를 목표로 제5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에 도전합니다. 광양시는 광양 항만의 문화적 재해석 등 4개 분야 20개 사업 계획을 수립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문화도시 공모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를 통해 공모에 선정되면 오는 10월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